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회피형 남자의 성과 결혼에 관한 10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회피형이 연애를 할 때요. 친밀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인 관계에서는 친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느끼고 살아왔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회피형 분들은요, 비밀이 많아. 그쵸? 이거 좋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야. 좋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인데, 정확히 풀어서 얘기하면요, 얘는, 무관심한 태도야. 무관심한 태도는 반응이 없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요, 이 회피형 분들의 전반적인 태도는 뭐다? 굉장히, 자, 비협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회피형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것 같은 일, 아니면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쓰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인생 자체가요, 위축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 위축돼 있어.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요, 질적으로 낮은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 퀄리티가 낮단 말이야. 아시겠지만 회피형하고 사귀신 분들 정확히 아실 거죠. 질적으로 낮은 연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요, 감정 공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함께 있는다는 느낌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겠죠? 그러면 항상 외로워. 애인이 있는데 외롭단 말이야. 남편이 있는데 외로워. 왜? 내 기분을 공유할 수가 없거든. 이 이유는요, 듣기가 안 돼. 회피형 분들은 듣기가 안 돼. 왜? 입을 다물거든. 입 꾹딱. 입을 다무는 거는요,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얘기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입을 딱 다문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 얘기 안 들을 거야. 이런 거야.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입국다스로부터 모든 뭐가 시작된다? 갈등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피형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기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관념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전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뭐다? 자, 이분들은 뭐다? 새로운 종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새로운 종처럼 너무 독특하단 말이야. 스페셜하단 말이야. 나쁜 쪽으로요. 스킨십에 있어서도요, 서로의 가치관이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요, 이 안정형 사람이죠. 안정형. 자, 우리 애착 성향을 나누게 되면 안정형이 있고요, 그게 불안정형이 있다. 불안정형은 불안형, 회피형, 공포 회피형이 바로 혼란형. 이렇게 불안, 회피, 혼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안정형은요. 그래서 애착이 안정이 되신 분들, 애착이 안정된 사람들은요, 서로의 가치관이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으니까. 상대방을 통해서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상대방 혼자만을 위해서 이 상대방한테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착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한 사람과 장기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과 교감하고 이 사람의 요구만을 생각하고요, 이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애착 성향이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한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회피형 애착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애착이란 말은요, 반드시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기 때 우리 애착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이모, 고모, 할머니 아니에요. 엄마예요. 아기가 원하는 사람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받아야지 애착이란 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아기는 엄마를 원하니까. 태어날 때 아기랑 엄마는 정신적으로요. 아기는 뭘로 느낀다? 한 몸으로 느껴. 그래서 엄마랑은 한 몸이고요. 아빠는 뭐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엄마는 한 몸이고 처음 보는 타인이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양육자가요, 아기에게 사랑을 줘야지 얘가 애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애착 대상을 선택하는 거야. 그 대상인 엄마가 아기에게 사랑을 줘야지 이제 애착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애착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애착이 형성된다고. 카페 사장님이나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해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보호할 때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불안형은요, 이 애착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쵸? 그럼 회피형은 이 애착 시스템이 어때요? 억눌려 있어. 억눌린 채 저하된 상태가 이게 회피형이야. 애착이 억눌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양 공급을 해줘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엄마의 정서적 유대감이 필수인데, 그게 결여가 되면 어떻게 된다? 회피형 애착이 되는 거야. 감정 공감을 못 받고 자랐다는 거지. 자, 그래서 회피형은요,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요, 모성의 박탈을 경험했다. 그래서 애착이 결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스킨십에 있어서요, 성관계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안정형 애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반대로 회피형분들은 어떨까요? 이제부터 회피형 남자의 성과 결혼에 관해서 10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이요. 회피형 남자에게 성관계는요, 큰 쾌락도 아니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욕구 충족, 놀이, 일처럼 삶에 필요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 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 초나 본인이 원할 때는 되게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본래의 모습이 돌아왔을 때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피형은 타인 부정 성향이잖아. 그쵸? 회피형은 자기 긍정, 나만 믿는 거야. 남을 잘 못 믿어. 타인 부정 성향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나 기쁨이 부족해.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못 믿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믿을 수 있는지 신뢰감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 타인은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부족하다는 거지. 항상 남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타인과의 밀착된 거리를 이제 기분 좋게 느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밀착된 성관계를 역시 즐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회피형은요, 남녀 불문하고요, 성관계에 갖는 빈도가 가장 낮다라는 이거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성관계 빈도가 낮은 대신 그러면 욕구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안 푸는 사람은 없어요. 안 푼다는 건 거짓말이거든. 자, 그 대신 위자 빈도가 다른 애착 유형보다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거라 갖고 이게 마음이 편해. 마음이 더 편안한 거지. 그래서 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봐요. 그러면 장기적인 부담이나 책임질 일이 없어야 하잖아. 그쵸? 근데 자, 우리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보통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잠자리 한 후에 사귀자고 조르잖아. 그쵸? 왜 우리 안 사겨? 아니 우리 결혼할 사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회피형분들은요, 성적 욕망 자체를 느끼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회피형분들은 책임감에 대한 부담, 이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이 불안 때문에 이게 불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계를 즐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쾌락 이렇게 상대방과 교감이 안 되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얻기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한 거, 왜 마음 편한 것도 아니다. 이건 왜 그래? 잠자고 나서 왜 안 사귀냐고 부담 줄까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자, 그래서 1번 정리하면 회피형 남자에게 성관계는 그냥 삶에 필요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게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이요. 상대방이 잭스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회피형이 가장 선호하는 성관계 유형. 이거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를 가장 선호하고요. 말이 안 되겠지만. 자, 이럴 때만 온전히 이 성관계를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찰나의 순간만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계. 그 찰나를 즐길 수 있는 관계. 이거를 제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반한 여성에게 다가가기보다는요, 먼저 다가오는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진을 봐도 그렇고요, 회피형분들이 외모가 잘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훈훈하시거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키가 크시거나 훈남이 이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자, 애착이 없으면요,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 유목민처럼. 그래서 늘 새로운 자극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관계가 짧게 끝나. 자,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 여미새 분들 중에 회피형이 제일 많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3번이요. 일시적인 잭스나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성향적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연애 과정을 매우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만나면 썸 타야 되고 환심 사야 되고 잠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수고스럽고 성가시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안정되게 잭스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결혼하자고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단계에도 계속 잠자리를 요구할 때마다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런 고민들을 피하기에 적당한 것이 일시적인 잭스가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 헤맨다는 건데, 자, 이거는
정신적인 만족은 없어. 자, 이 성매매는요, 정신적인 만족은 얻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몸 상태나 기분 관계없이 자신이 필요할 때 욕망 해소를 할 수 있고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분명히 상호 존중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상호 존중의 잠자리가 아니야. 이거를 찾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회피형은요? 회피형은 회피형 부모한테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감정 공감을 못 받고 무시, 외면, 방치로 인해서 버림받은 경험을 했을 때 회피형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다? 불안형 부모. 과잉보호하는 부모님 있잖아요. 불안형 부모는 과도하게 간섭을 하고 지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도하게 간섭을 받고 자라게 되면 역시 회피형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간섭이 뭐다? 기쁨이 아니에요. 타인의 간섭은 숨막히는 존재라는 거죠. 숨막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관심과 통제, 와이프의 관심과 통제의 구속, 이거는 그 엄마가 했던 이런 과도한 간섭과 집착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서적 관계가 배제된 잭스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불안형 부모님 밑에서 자란 회피형 분들은 이런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성적 정복에 대한 순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훨씬 더 마음 편하다는 건 뭐야?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엄마의 구속과 통제에서 벗어난 그 해방감, 이 어딘가 모르게 엄마랑 닮아 있는 여자친구나 와이프, 배우자의 이런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이 해방감을 여기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형 부모 밑에서 자란 회피형 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어떤 이런 해방된 느낌을 얻는다고 볼 수 있죠. 자, 4번이요. 대부분 회피형 남성들은 성관계 소극적이다. 앞에 자 2번, 3번 성관계 즐기는 회피형 분들은요, 테토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다. 근데 대부분은 회피형 남성들은 소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쾌감보다는 잠자리를 위한 걱정, 고통, 불안 등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기는 약화로 비난을 받았다. 뭐 너 토끼야? 너 이렇게 매력이 없어? 오빠 나랑 하기 싫어? 뭐 사이즈로 지적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로 꼽을 당했다. 자, 비웃음을 받았다, 꼽당했다면 성공포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고개 숙인 남자가 됩니다. 이 사람 앞에만 서면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패한 체험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신적이나 체력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 또 이러는데, 여기에 또 이제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 또 위축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회피형이 원할 때 이제 거부당했지. 어떤 두 분의 욕구가 불일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거부당하게 되면 이걸 또 트라우마로 이제 갖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패한 체험으로 위축됐을 때는요, 어떤 분들은요, 사정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부당한 경우에는 부부들 중에도 잭스리스 부부가 많죠. 그리고
회피형 성생활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욕적인 생활이에요. 왜? 왜요? 일단은 걱정이나 고통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거야. 이게 속 편해. 그냥 마음 편한 길을 택하는 거죠. 참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회피형들은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 5번이요. 예의 없는 성관계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피형 특징 중에 하나가 판타지가 강해. 왜? 그래야 혼자 살아남을 수 있거든.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에서 여자가 아닌 아이돌이나 우리 인스타에 보면 인플루언서 언니들 많잖아요. 야하게 옷 입은 언니들 많잖아. 이런 분들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여자들은요 너무 불완전한 존재야. 이분들에 비하면. 왜? 막상 만나보니까 돈 많은 남자 좋아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챙겨줘도 불만도 많아. 그래서 너무 기대 이하란 말이야. 실제로 만나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현실의 여자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닫아야 되겠죠, 그쵸? 왜? 이 현실 여자들은 나한테 간섭하고 요구하니까. 나한테 간섭과 요구하고 계속 자기 기대에 나를 맞추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현실 여자들한테는요 허용 범위 있잖아요. 자기한테 관여하는 허용 범위를 낮게 해서 자기 바운더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관계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는요 상대한테 맞춰주기보다는 왜 맞춰주면 더 요구하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채우고 싶은 것만 채우는 뭐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한 자기 멋대로 하는 행위가 되기 쉽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판타지가 강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실 여자한테는 예의 없는 성관계를 한다는 거지. 정말 새로운 종이죠. 자, 6번이요. 사랑과 섹스를 전혀 다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썸 탈 때 잠을 자고도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오빠, 우리 안 사겨? 남자는 난 좀 더 지켜보고 싶어. 너도 좋았잖아. 나 좋았는데 너 아니야? 좋았잖아로 얼버무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정 같은 거 없어도 성욕만 있으면 잭스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너도 좋았고 나도 좋았으니까 같이 즐긴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지. 자, 반면에 안정형 남자는요 애정을 느낄 수 없는 상대랑 잭스하는 거에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항감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안정형은 뭐다? 애착 대상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 애착 대상에게 사랑을 받은 건 뭐예요? 이 사랑은요 상대방한테 즉시 반응과 공감.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반응과 공감을 애착 대상에게 연인한테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해왔다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착 대상인지 먼저 확인 후에 그게 아니면 저항감,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 애착이 있으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회피형 남자는요 자신의 성적 능력이나 매력 과시를 위해서 애정이 없는 상대와도 잭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그런 잭스랑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번이요. 잭스의 목적이 다양하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회피형 남자랑 이 잭스를 할 때 무미건조한 애정 없는 잭스라고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왜 느끼냐면 회피형 남자의 이때의 잭스는요 이 목적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지. 자신감 높이고 자존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포로로 정복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여자와 잠자리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라는 시선을 받는 거.
여기서 인정받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지. 이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판타지,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파트너의 육체를 이용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 우리 환상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면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여기서 기쁨을 느끼잖아. 교감을 하니까. 근데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야. 기쁨이나 흥분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대에 자신의 기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피형 분들한테는 이 기대 반응이 제일 중요해.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기보다는 뭐다? 자, 자신의 욕구나 기대에 지배당한다. 자기의 욕구나 기대에 지배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잭스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회피형 남자에게 결혼 생활은 답답하다. 왜 답답할까요? 결혼 생활은요, 갈등 발생이 쉬운 상황을 제공해. 왜? 일단 개인 공간이 없어져, 그쵸? 개인 공간이 없어져. 불편한 휴식 환경이 돼, 그쵸? 그래서 본인의 회피형의 자아가 위협받는단 말이야. 위협받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배우자는 무거운 짐으로 인식한다. 공감 능력이 없잖아. 공감 능력이 없는데 이 배우자랑 끊임없이 함께 있어야 돼. 같이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고문처럼 느낄 수가 있어. 왜냐면 계속 요구사항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네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입을 다무는 거는 네 얘기 듣기 싫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문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싱글 시절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혼자 있을 때랑 똑같이 자기의 즐거움만 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죠. 자,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보조를 맞춰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남편 행동이나 태도를 지금 이런 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적을 하잖아? 그럼 뭘 하겠어요? 이제 투명인간 취급이 시작돼. 투명인간 취급 시작하다가 이제 계속 지적하잖아? 그럼 이제 가출한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을 온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갖는 일에도 소극적이다. 실제로 자녀를 보살피는 일에 만족감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족을 얻지 못해. 자녀를 보살피는 일에 자녀에게 이 회피형 부모가 애착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역시 애착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자녀한테 애착을 줄 수 없는 거지. 실제로 자녀랑 거리감을 느끼거나 친밀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됐을 때는요, 자녀의 기분에 둔감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형은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 사랑은 뭐다? 반응하고요. 공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즉시. 사랑은 반응과 공감을 같이 받아야지 사랑이야. 근데 이 반응은 뭐예요? 응답을 해주는 거고요. 공감은요, 기분을 존중해 주는 거란 말이야. 기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자녀의 기분에 둔감하다. 공감을 안 해준다는 얘기지, 결론은. 그래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내가 책임을 요구하는 존재로 변하는 순간 도망치고 싶어 한다.
그만큼 책임의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피형들이 원하는 배우자는 뭘까요? 회피형들이 원하는 배우자는 이 배우자는 회피형들은 안정기지가 되어줘야 돼. 안정기지는 뭐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안정기지가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배우자가요. 그래서 나의 안정기지가 아니다. 나한테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면 바로 부담되는 존재로 인식한 다음에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인식해서 이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피형분들한테 결혼 생활은 답답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9번이요. 회피형 남자가 결혼하는 이유. 첫 번째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서요.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함께 있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떠밀려서 분위기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 권유를 거절하는 것도 귀찮아. 내 인생인데 남의 일처럼 여기는 태도가 회피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부 압력 있잖아요. 외부 압력에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아. 남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면서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주장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요. 이혼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왜냐면 가정을 지키려면요. 우리 유대감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 가정을 지키려면 유대감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애착이 없기 때문에 유대감이 생길 수가 없잖아. 회피형분들은. 그래서 이 유대감 때문에 지켜야 할 존재가 있는 거고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집착이나 갈등이나 분쟁 이런 거 없어. 회피형분들은. 그래서 이혼하자면 바로 헤어져 주니까 이혼하자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꺼내면 안 돼 이거는. 자, 두 번째요. 배우자가 자신의 규칙과 기준에 딱 맞을 경우. 와, 이것도 뭐야? 환타지야. 이것도 환타지야. 그러니까 이 규칙과 기준에 딱 맞는 걸 어떻게 아는데 겪어보지도 않고. 그쵸? 이 단점이 뭐냐면 진짜 이 배우자에게 진정한 사랑과 애착을 느끼기보다는요, 정말 사랑하는 건 자기의 이상이야, 이상. 그래서 배우자 그 자체가 아니야.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배우자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 거지. 이 배우자의 어떤 그런 면, 그런 배우자의 면모를 좋아하는 거야. 이 면모. 그래서 결혼 이후 배우자에게 예상치 못한 측면을 발견하게 되면 화를 넘어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자기 선택이 실패했거든. 사람은 알아가면서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용납이 안 돼. 내 이상하고 다르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좋아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단편적인 거, 외모, 직업, 외모가 일단은 외모, 직업, 학력, 뭐 첫사랑 닮아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특정 부분만 보고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한다 그러면 결혼까지 갈 수 있어. 내 규칙과 기준에 딱 맞는 경우에는 결혼까지 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잘생기니까 성격도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직업이 좋아서 돈 많을 줄 알았는데 빚더미야. 학벌 좋아서 똑똑할 줄 알았는데 느리고 허당이야. 첫사랑과 닮았는데 얼굴이 점점 변해. 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자, 우리 선택을 하는데 이 머릿속에 이상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뭘 한다? 되실망을 하게 되고요. 점차 거부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번이요. 회피형 남자의 행복한 결혼은 바로 일, 취미, 운동, 흥미랑 관심사를 공유하고요. 그 안에서 사귀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관계야. 왜냐면 이분들은 애착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뭐다? 바로 이런 흥미란 말이야. 흥미랑 관심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하고 나랑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하는데 바로 흥미,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걸로 이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사귀는 관계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피형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흥미랑 관심사인 건 맞아. 일단 나에 관한 거잖아. 나 여자친구나 배우자보다 나에 관한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쵸? 이것을 배우자랑 공유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존경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커플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흥미는 똑같은 데 있잖아요. 다 각자 개인 시간을 갖는단 말이야. 이거 할 때만 뭉쳐. 그래서 서로 일에 간섭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회피형 남자와의 흥미형, 관심을 오랫동안 함께하면 애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하면 일단 애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도 두 사람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취미나 관심사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 취미는요, 두 사람 관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 킬포가 있어. 여기에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요, 공통 관심사 있잖아요. 공통 취미. 이거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자, 이거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래 백년해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간섭을 어떻게 안 하냐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어쨌든 간에 회피형 남자의 행복한 결혼은 바로 이 흥미나 관심사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 흥미 외에는요, 간섭을 하지 않는 거,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 회피형 남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회피형 남자의 삶과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